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 손절하세요, 이런 콘텐츠 정말 많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잘 휘둘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 스타일이라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나 같은 사람들 정말 많구나 하면서 묘하게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덜 상처받을지, 과연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저에게 위안을 주는 것도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이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도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예전엔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에 대한 조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관계를 끊어라 하는 조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 무턱대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조금 무책임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손절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손절이라는 말은 원래 주식시장에서나 쓰던 말이었는데 이걸 인간관계 영역에 적용하면서 신조어가 된 거죠. 주식에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버리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흔히 사용하기 전에는 절교, 절연 이런 단어가 있지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은 아니었죠. 그 단어는 저도 살면서 거의 사용을 안 해봤고 만약 대화 중에 그런 단어가 나오면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그런 임팩트 있는 단어였단 말이죠. 누군가와 관계를 끊는다는 건 그만큼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묵직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손절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그 관계라는 게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저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농담처럼 야, 그냥 손절해라 이럴 때가 많아요. 심지어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 누구 손절했어요. 선생님, 걔 이제 손절할 거예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가 될수록 인간관계에서 진중함 없이 사소한 불편감을 느꼈을 때 쉽게 끊어내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그 농담스럽고 가벼워진 낱말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관계를 종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쉽게 끊어낸다면 그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만연한다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힘들고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나를 힘들게 하고 근거리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인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과감히 끊어내야 하고 애초에 그런 사람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스스로 나를 지키며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 뭘까? 일단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마음은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하는 생각이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관계 철학자라고 불리는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인간관계란 내가 택하거나 택하여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누굴 택한다는 건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준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이용 가치에 따라 나의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좋아서 마냥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은 것 같을 때도 사실은 내가 마음이 울적해서 위로를 받고 싶거나 외로워서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나 하다못해 심심해서 재미를 얻고 싶다거나 하는 친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 친구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을 저의 필요에 의해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친구를 만나려는지 생각해봤더니 대부분 재미있으려고 친구를 만나더라고요. 애초에 서로의 이해타산에 맞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적당한 대상을 모색해서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누구든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쟤는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할까? 하며 서운해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근데 좋은 관계는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 나는 너, 너는 나의 사고로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의 무게추가 기울고 결국 나만 상처받게 되는 것 같아요. 둘째로 현재 좋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열렬히 사랑해서 뭐든 다 주고 싶던 연인과도 마음이 변해서
헤어지잖아요. 어릴 때는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성인이 된 후 너무 다른 상황에서 살게 되면 어느 순간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세상 재밌고 신나게 놀던 친구들인데 내게 힘든 상황이 생겨서 우울한 시기에는 그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불편해지기도 해요.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맺게 되는 인연도 있는데 아이들끼리 작은 다툼만 생겨도 그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이성관계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에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그 타이밍상 나의 상황이나 감정 상태와 잘 맞아떨어지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일을 겪거나 상대에게 변화가 생기며 심경이 변하면 아주 오래되고 좋았던 관계라고 해도 멀어지게 됩니다. 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말은 동성친구에게도 적용이 돼요. 다만 그 시기가 지나서 나의 감정 상태가 회복되거나 친구가 근거리로 이사를 와서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면 다시 관계가 돈독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서운한 마음 때문에 혹은 실망감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대학생 때 제가 감정적으로 휘청할 만한 힘든 일이 2번이나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진지한 분위기 딱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동안은 누굴 만나도 즐겁지가 않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한 것 같은 뭔가 피해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실은 제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대하려고 그 나이대가 할 수 있는 나름 최선의 배려를 했던 건데 그건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고 당시엔 그냥 누구든 이유 없이 밉더라고요. 한 번은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남자친구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아주 소극적인 위로를 해줬지만 속으로는 저게 무슨 고민거리라고 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장소, 친구의 모습 모두 너무 생생한데 그 당시에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정말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고작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쟤는 내 기분은 몰라주고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네? 나는 네가 힘들 때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내가 널 생각하는 것만큼 넌 나를 깊게 생각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냉소적이었던 생각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원래의 제 모습을 조금씩 찾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는 그 친구에게 나 사실 그때 그런 생각 했었다. 내가 그때 완전히 마음의 크기가 뭐 간장종지만도 못했다. 농담할 정도로 그냥 추억거리가 된 거죠. 그 당시 제가 제 마음 상태에 따라 친구들을 끊어냈다면 또 저의 그런 흑화한 모습에 친구들이 나를 끊어냈다면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고 외롭게 지내고 있을까. 현재 제가 친구들을 통해 얻는 심적 이득을 생각하면 전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3번째는 과한 호의를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그룹이건 상대에게 마음이 가면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깊은 관계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 하면서 이용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 딴에는 나는 바라는 거 없고 그냥 내가 좋아서 잘해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최소 제 인생에서는 진짜 그런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시야가 넓지 않고 세심한 편도 아니라 덤벙대고 늘 챙김을 받는 쪽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이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낯뜨거운 칭찬 같은 것도 정말 못해요. 그래서 초반에 저에게 엄청 잘해주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저의 반응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멀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게 또 잘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저에게 초반에 과하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좀 경계하는 편입니다. 나도 저만큼 되갚아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관계 자체가 어느 순간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기브앤테이크에는 사회적 교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면 상대 역시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이론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아무런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보통 호의를 베푸는 쪽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항상 노력하고 잘해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와 늘 멀어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대가 없이 퍼주는 거다 하는 생각을 스스로 걷어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부모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나의 호의에 감사하고 내 마음 쓰는 것만큼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에게만 적당한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근데 나의 호의와 배려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면
있다면 손절하세요. 제가 오늘 이 3가지를 이야기해 봤는데 이건 소중한 사람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잘해주지 말아라 하는 말 아닌 거 다들 아시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소중한 인연과 손절하지 않고 롱런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거죠. 툭 하면 손절해라, 친한 친구 필요 없다, 이런 컨텐츠가 대부분인데, 물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관계도 분명히 있지만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또는 오해로 인해 소중하게 지켜온 관계를 끊는다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제 오래된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관계가 소원해졌던 시기가 있더라고요.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몇 년, 친구가 취미생활에 심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또 새로운 무리의 새로운 사람들과 급격히 친해져서 만남이 뜸했을 때, 그리고 정말 말없이 몇 달간 잠수 탔던 친구도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그때 좀 있긴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서로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다들 돌아오더라고요. 요약하자면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거 신경 쓸 시간에 나부터 챙기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나약하고 상처를 잘 받으시는 유형의 시청자분들 더 단단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